방송을 시청하시는 위너스 리더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날마다 오는 방송이 아니죠. 우리 최강 위너스의 요리 명장 김은주가 돌아왔다. 제가 오늘 할 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퀸인데요. 굉장히 떨리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죠.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 2명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 뭐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 고사리 손으로 간절하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해요. 본인들이 갖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거라든지.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가고 싶은 곳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 킨 냄비는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냄비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킨 냄비를 이런 홈파티, 요리 장소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화려한 데코나 예쁜 장식보다는 저는 그 투박한 스테인리스 냄비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료를 넣기만 하면 그렇게 요리가 뚝딱뚝딱 나오는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 선물 같은 냄비더라고요. 정말 요리를 못했던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킨 냄비를 만나서 요리를 잘하게 되고, 제가 요리가 재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냄비를 만나면서 제가 요리가 재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선물 같은 냄비로 요리와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사업에 정말 선물 같은 냄비죠.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선물 같은 냄비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정말 선물 같은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장소에서요, 냄비를 만났을 때 생각했어요. 이런 스테인리스 냄비는 많은데 왜 하필 퀸이어야 하지? 근데 제가 오늘은요, 학습하기 그리고 냄비를 실전에 이용하고 활용하기까지 하면서 왜 우리 퀸 냄비여야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혹시 OECD 국가 중에 여성의 폐암 사망 1위가 저희 한국이죠. 하지만 4년 전에 또 다른 요인이 밝혀졌어요. 예전에는 그 가스레인지로 하는 가스불의 그 유해가스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코팅 냄비나 테프론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그 유독가스가 폐암의 원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인덕션은 고가의 제품을 사면서 인덕션 위에 혹시 안 좋은 코팅 냄비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여러분들 코팅 냄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양은 냄비에 공업용 본드를 바르고 그 위에 테프론이라는 불소스지를 덮어서 저희가 편하게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테프론이 발명된 배경을 보면 미국의 땅덩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 넓은 땅덩이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한 번 쓰고 간편하게 쓰고 버리게끔 만든 게 테프론이거든요. 물을 쓰지 않아도 되고, 물을 쓰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을 많이 가해도 안 돼요. 그래서 캠핑러들에게 각광받는 물질이었는데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거죠. 너무 놀라운 건요, 이 테프론을 쥐 10마리에게 주입했더니 10마리가 다 암을 유발하거나 내분비계를 교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도 안타깝지만 저희 큰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얻은 저희 큰아이를 제가 한살림이나 이런 좋은 데서 유기농 재료를 사서요, 이런 테프론 코팅 냄비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먹였던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주방은 안전하신가요? 어떻게 보면 가족의 행복은 첫 번째가 건강이잖아요. 우리 식탁에서부터 정말 이런 테프론이나 안 좋은 수지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빼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권해드려요. 우리 쿠킹 아메 킨 냄비를 쓰다 보면 저는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요리를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요, 튀김기가 따로 있었고요, 요플레를 만드는 게 따로 있었고요, 이유식이나 오븐하는 게 다 있었어요. 정말 킨 냄비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우리 킨냄비의 비타락 쿠킹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재료를 튀기거나 아니면 물로 데치다 보면 재료의 본연의 맛도 그렇지만 영양소가 손실돼요. 하지만 저희 퀸냄비는 저수, 저유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지키면서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죠. 이 퀸냄비라면요, 오히려 주방이 깔끔해져요. 튀김기나 이유식 마스터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기술, 풍미를 지키는 기술. 여러분, 아무리 냄비가 좋아도 맛이 없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아메이는요, 본체와 뚜껑의 오차 범위를 굉장히 최소화해서요,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서 그 수분이 뚜껑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뚜껑에 올라간 수분이 재료에 떨어지면서요, 누가 요리해도 어떤 사람이 요리해도 재료 고유의 풍미와 색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는 요리 미팅할 때 이 특장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때려 넣어도 요술 같은 요리가 나온다. 요술 냄비라고 하면서 이 기술을 꼭 말씀드리곤 해요. 그리고 열을 지키는 기술. 제가 여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 다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 7중과 통 3중. 저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 안에 합금돼 있어요. 대부분 소비자들이 여쭤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스텐에 안에 알루미늄이 들어있냐? 왜 그러냐면 저희는 2마리 토끼를 잡은 냄비죠. 스테인리스가 있으면서 중간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은 알루미늄을 합금함으로써요, 안전하면서 요리가 정말 빨리 되는 정말 요술 같은 기술이 들어있는 냄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이 냄비들은요, 통 7중, 통 3중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빠르고요. 열 효율성이 좋아서 밑에서 국을 끓이면서 중간에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걸 찌면서 위에 간단하게 밥을 할 수 있는 정말 신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냄비죠. 제가 이 열을 지키는 기술은 이따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 이런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냄비는 이렇게 세계 4대의 명품 냄비로 나와 있어요. 중금속을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쫀득쫀득한 것에 들어있는 솔비톨이라는 이런 안 좋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냄비들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처음에 제가 아메이 냄비를 만났을 때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요. 제가 아메이 냄비를 정말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못을 박을 때는요. 손으로 박는 게 아니라 망치로 박는 거죠. 제가 요리를 왜 잘하게 됐나 봤더니 저는 이 냄비가 아니었다면 요리도 잘할 수 없게 됐고요. 사업적으로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선물 같은 이 냄비 꼭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가성비 좋은 아메이 킨 냄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좋은 냄비, 다들 냄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 실전에서 어떻게 써?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 보면 위에는요, 통 7중 후라이팬, 그리고 밑에는 통 3중 후라이팬이 나와 있어요. 계란 후라이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있는 요리 미팅에서 시연한 요리인데요. 쉬폰도 나오고요. 우리가 커피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머핀도 나오고요. 티라미슈가 웬 말입니까? 티라미슈나 쿠키가 나오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요리 미팅에서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빠에야, 해산물 빠에야를 만들었는데요. 소비자분들이 다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생쌀하고 해산물을 그대로 넣는데 밥이 되면서 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통 7중에 열 전도율과 열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냄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 냄비와 통 7중의 냄비와 통 3중의 냄비의 활용도를 정말 잘 말씀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활용하기 편에 또 다양한 활용법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여러분들 소스팬이에요. 대형 소스팬, 중형 소스팬, 미니 소스팬. 저는 이 소스팬으로 국도 끓이고요. 밥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잘 애용하는 게 이 튀김 기능이에요. 통 3중이기 때문에요. 기름이 너무 빨리 익고요. 너무 빨리 데워지고요. 붙지도 않으면서요. 이 돼지고기 대파튀김을 정말 단시간에 너무 맛있게
바삭바삭 노릇노릇하게 튀길 수가 있죠. 요새 같은데 앞다리살 사가지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미니 소소팬으로 튀김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적은 기름으로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대파튀김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나갈게요. 돼지고기 대파튀김 레시피입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가지고 소비자분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파나 청양고추, 마늘이 굉장히 싱싱하죠? 얘네들과 앞다리살을 다져서요, 맛술과 함께 밑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간장과 참기름, 설탕, 후추로 다 같이 버무려 주신 다음에요, 튀김가루와 물 150, 그리고 여기에 핵심 기술, 우리 프로틴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레시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집에서 돼지고기 대파튀김 하시면 너무 좋은 근사한 저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제가 밥을 한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냄비밥 정말 예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연근과요, 그 톳의 바다 내음이 은근하게 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냄비. 그래서 너무 맛있고요. 가지가 나올 때는 가지를 이용해서 가지밥을 해요. 근데 저는 밥만 하지 않고요. 그 밥 위에다 밥하고 같이 계란찜을 하죠. 제가 이 특별한 기술은 이따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 보면 저는 이 웍을 팔방미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못하는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마솥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볶거나 튀김 요리가 굉장히 용이해요. 이 사진들은요, 제가 웍으로만 크리스마스 요리를 한 건데요. 리코타 치즈가 가능하고요. 짜장밥. 너무 간단하게 가능하죠. 그리고 물 없이 브로콜리나 방울토마토를요, 대량으로 데쳐서 트리를 만들었고요. 커리를 하면서 닭다리를 익혔죠. 이게 이 웍 하나로 한상 차림이 나온다니까 굉장한 냄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팔방미인 냄비 있으면 요리 명장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냄비죠. 처음에 이 냄비를 보고요, 제가 느낀 반응은 기계스럽다. 저게 냄비일까? 저걸로 요리가 될까? 근데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 냄비가 집에 3개나 있어요. 제가 이 냄비가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제가 너무 간편하게 편리하게 쓰는 거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요, 굉장히 단시간에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정말 마술 같은 냄비 중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냄비.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요리를 하면서 요리가 담긴 과정 사진이에요. 밑에다가는요, 닭을 깨끗이 씻어서 물을 반 정도만 채웠어요. 물을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저희는 요리가 되는 냄비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중간에 스티머에다가요, 알배추나 단호박, 비트나 당근이나 감자 같은 걸 또 넣었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닭이는 컵에다가는요, 아까우니까 계란을 다 깨서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돼요. 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찹쌀 1컵과 맵쌀 1컵을요 불려가지고 여기다 넣어서요, 쌀이 2컵이면 물은 2컵을 넣으시면 돼요. 1:1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7단에 40분을 한 번에 끓였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닭이 정말 맛있게 익어졌는데요. 우리 크리스마스 요리하면 칠면조 요리잖아요. 칠면조 요리를 오븐에 넣게 되면 닭이 조금 뻣뻣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촉촉하게 하고 나서요, 저는 데리야끼 소스를 사서 한 게 아니라 소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위에다 부었고요. 정말 잘 익은 야채들을 중간에 데코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멋있는 이렇게 칠면조 비슷한 닭 요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채 옆에다가는요, 정말 고슬고슬한 밥. 정말 압력밥솥에서 갓 지은 밥 같은 밥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신공을 보여드렸답니다. 이 스튜포터나 이 다기능 요리를 보여주시면요, 정말 소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선물 같은 요리고 냄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편백나무찜. 요새 너무 핫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식당에서도 그렇고, 제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4인 가족이 먹으러 갔는데 한 7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그냥 있을 수 없었죠. 이거를 또 저희 냄비에 응용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메이 해물다시팩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다가는 물을 넣었고요. 해물다시팩으로 육수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스티머에다가요. 알배추나 소고기나 팽이버섯, 숙주나물을 가득 넣었죠. 그리고 저희는 스티머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2단 스티머에다가는요. 팽이버섯에다가 차돌박이를 말아가지고 같이 찧었죠. 밑에다 육수를 내면서 야채를 찌면서 고기까지 한 번에 익히는,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해물 다시팩 너무 국물 아깝잖아요. 그 국물에다가 김하고 애호박 썰어가지고 칼국수까지. 정말 편백 요리 한 코스가 나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 대나무를 인터넷에 쳐봤더니 한 4만 원에서 5만 원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가성비 좋은 저희 스티머를 더 한 칸, 두 칸씩 올리는 게 더 엣지 있고 가성비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요리 레시피를 방출했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진짜 대단해요. 저희 그 스튜포터는요, 떡도 돼요, 떡. 딸기 모찌가 되는데요. 찹쌀가루를 밑에 있는 끓인 물에다가 익혀요. 그러면은 두 번째 저렇게 죽처럼 찹쌀이 익게 되거든요. 요새 딸기철이잖아요. 딸기에다가 파당금을 덮으세요. 그리고 나서 저 찹쌀을 위에다 씌우면 정말 맛있는 딸기 모찌가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특별한 선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이거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야채를 굉장히 많이 익히게 되거든요. 근데 야채가요, 넘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는 밑에다가 대형 소스팬으로 콩나물을 했더니 콩나물이 막 밖으로 막 다 넘치죠. 근데 저희 냄비의 특장점은요, 이 중형 소스팬이 뚜껑으로 변해요. 그래서 콩나물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굉장히 양이 많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중형 소스팬을 뚜껑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푸짐하게 만들 수 있는 신공이 있고요. 또 제가 이따가 활용법으로 다양한 활용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거 활용편인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밑에 중형 후라이팬에다가요, 아메이 고등어, 삼치를 구웠어요. 저희 포도씨유 둘러가지고 밑에다가 구웠고요. 그리고 위에 뚜껑이 뭐가 됐냐면 미니 스튜포터가 뚜껑이 됐어요. 그래서 중형 후라이팬 위에다가요, 미니 스튜포터를 올렸고요. 우리 즉석국 너무 잘 나오죠. 저희 즉석국을 4개 정도를 넣고요. 팔팔 끓인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니 스튜포터 중간에 스티머 있죠. 근데 또 저희 햇반 너무 좋잖아요, 간편하게. 그래서 저희 햇반을 넣고 이렇게 한 번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6단에 20분 했거든요. 노릇노릇한 고등어가 되고요. 따뜻한 국, 밥이 예술이에요. 갓 지은 밥을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바쁘거나 저는 주변에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밥을 하거나 국을 끓인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어때요? 캠핑이라는 이색적인 장소에서 고등어 튀김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냄비에는요, 바닥이나 뚜껑에 동그랗게 세틴 처리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잔열로 뭔가를 데필 수 있거든요. 저 위에 있는 건요, 미니 소스팬인데요. 저기 안에는 장조림이 들어있어요. 장조림을 어때요? 식으면 계속 끓이다 보면 짜지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위에 잔열로 데피기만 하면 정말 또 갓 만든 장조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요, 요리를 정말 못하시거나 간편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핫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강력하게 밀어드리고 싶은 레시피예요. 초코 브라우니. 브라우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요, 제가 중펜 하나 들고 1대1로 소비자분들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중펜의 특장점을 너무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 밖에 나가서 만날 수 없잖아요. 나랑 같이 맛있는 거 해먹자. 내가 좋은 레시피 알려줄게 하면서 이런 중펜을 많이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냄비는 너무 좋기 때문에 화려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브라우니를 썰어서 올리거나 위에 딸기를 놓거나 이거는 다 브라우니를 제가 여러 방향으로 데코를 한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위너스 방송을 위해서 브라우니를 또 구워 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 브라우니를요, 제가 데코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렇게 딸기 하나로요. 여기 보면 제가 사각으로 브라우니를 잘라서요. 위에다가 초 했더니 근사한 빵이 됐죠. 그리고 요새 딸기철이잖아요. 딸기를 올려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팁을 알려드리자면 브라우니를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코 과자를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5단에 30분인데요. 5단에 20분을 익히시고 중간쯤에 익었을 때 약간 위에 굳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딸기를 올리시면 정말 1등 케이크 되죠. 제가 왜 이걸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알려드리냐면요. 우리 보면 브랜드 케이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영양면에서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만드는 케이크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락 오세요. 자기 손녀딸 돌이나 100일에 내가 의미 있는 케이크를 만들었다. 자기 아이 대학교 입학 선물로 만들었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오는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냄비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면은 냄비 제가 요리 명장 하면서 받은 냄비인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요리 명장은요. 앞에 제 이름이 각인이 돼 있어요. 21피스를 제가 요리 명장이 되니까 아메이 본사에서 택배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냄비를 갖고 와봤고요. 제가 간단하게 냄비 활용법을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대형 소스팬으로 밥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형 소스팬은 밥을 하면서 여기 보면 스튜포트의 돔뚜껑을 열고요. 여기 컵이 닭기능 이 세숫대야가 나오죠. 그럼 밑에다 밥을 하면서요. 여기에다가요. 계란찜을 하시면 돼요. 계란 5개, 물 5컵 하시면 정말 탱글탱글한 계란찜을 느끼실 수 있고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다가 콩나물도 익히고요. 너무 놀라시지 마세요. 저는 여기다 생선도 쪄요. 밥을 하면서 반찬까지 나오는 일석이조고요. 여기다가 국을 데피기도 하셔도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채로 냉장고에다 넣기도 해요. 그래서 국을 여기 안에다 넣어서 데피거나 아니면 찬 밥을 익히셔도 되죠.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대형 후라이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형 후라이팬은요, 계란 후라이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만 여기다가요, 빵 같은 거 쪄서 드셔도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에다가 물을 자작하게 하면서 이 위에다가 찐빵 같은 거 올려가지고 빵을 찌셔도 되고요. 이 돔 뚜껑이 여기에 또 맞아요. 딱 맞아서 많은 양을 올리셔도 정말 따끈따끈한 찐빵을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사랑하는 이 냄비, 스튜포터 냄비. 여기 보면요. 제가 해물찜 하는 거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 밑에다가 해물, 갖가지 조개류나 갑각류나 오징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익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때요? 콩나물. 여기다가 익히게 되면요. 이 콩나물의 야채 육수가 밑에 해산물과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우리 아구찜이나 해물찜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어때요? 콩나물이 다 흐물흐물해지죠?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콩나물을 익히고 이 위에다가는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뭔가를 브로콜리라든지 야채를 익히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요, 이걸 올려가지고 요새 굴철이잖아요. 굴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익었을 때요, 저희 그 고등어 갈치 조림 양념 소스 있죠. 그거를 넣으셔가지고요, 콩나물과 해산물과 덮으시면 정말 일품 요리, 해물찜이 되죠. 굉장히 간단한 해물찜을 집에서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니 소스팬, 여기는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여기에서요, 튀김 요리, 튀김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국을 끓인다든지 아니면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냄비 활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냄비 활용법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냄비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냄비를 통해서 정말 못을 제대로 박는 사람이 됐거든요. 요리를 못했던 제가 퀸냄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요리를 잘하는 요리 명장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냄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퀸냄비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냄비로 고 싱크 고 직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